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19일 창업 관련된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그 샌드위치입니다. 그 달걀을 활용한 샌드위치인데요. 미국 LA에 가면은 꼭 먹어봐야 된다는 그런 샌드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벌써 6월, 다음 달 6월에 오픈 예정인데요. SPC,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를 보유하고 있는 SPC 삼립이 쉑쉑버거의 국내 도입에 어느 정도의 성공에 힘입어서 이 에그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 슬럿을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생 한창이고요. 6월 중에 오픈이 된다라고 현수막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그 샌드위치라든지 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일 것 같고요. 아마 당분간은 그 에그슬럿이 오픈을 하게 되면 아마 웨이팅이 걸릴 것으로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며칠 동안은 아마 또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분들이 아마 진을 치면서 에그슬럿을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SPC는 이번에 쉑쉑버거가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에 힘입어서 에그슬럿을 가져오게 됐는데 아마 일본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이 에그슬럿에 대한 브랜드를 잘 모르실 텐데요. 아마 에그드랍은 아실 겁니다. 에그드랍은 국내 브랜드고 달걀 샌드위치로 거의 180개 정도가 됐나요? 지금은 약 한 200개 가까운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오픈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에그드랍의 성공에 힘입어서 그 미투 브랜드들이 굉장히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그드랍과 비슷한 그런 상품의 디자인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이 따라붙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열어보면 약 10개 가까운 에그라는 단어가 포함된 에그 샌드위치 전문점들이 늘어났다. 그러한 점에서는 역시 우리나라는 미투 프랜차이즈의 공화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그드랍은 일단 1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1등이다라는 그 소비자분들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급하진 않지만 그 밑에 따라붙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부침이 심하고 그리고 유행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2등, 3등, 4등, 5등의 이런 브랜드들은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어찌 보면 그 상품에 대한 차별화 없이 그냥 미투식으로 따라하기만 해서 그냥 막 가맹점만 확보해서 짧은 기간 안에 돈을 왕창 벌겠다고 하는 속셈.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기획 프랜차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의 주의를 또 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SNS를 특히 인스타그램을 잘 보는데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를 하곤 하죠. 일단 가맹비가 없다든가 교육비가 없다든가 또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거의 반값의 개설 비용을 가맹점주분들에게 브랜드를 제공을 한다던가 그리고 특히 매출들을 공개를 하는데요. 심지어 지금이 2020년 5월 19일이지만 지난해 거 2020년 5월 정도쯤의 매출을 지금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는 자료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문구가 굉장히 작게 써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확대를 해봤더니 2019년 5월 정도의 자료였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샌드위치로 5천만 원을 판다는 건데 과연 그 가게가 지금 5천만 원을 팔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5천만 원을 팔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 겁니다. 그래서 그 1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가맹 모집하는데 쓰고 있다? 그건 분명히 뭔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매장을 추적해서 현재 매출이 어떻다라는 것을 저는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 자극을 받아서 실제로 뭐 미국 LA의 에그슬럿은 한국의 에그 샌드위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난해부터 가맹사업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SPC가 그 파리바게트를 운영하고 있는 본사인데요. 파리바게트는 빵집이죠. 샌드위치도 빵입니다. 사실 파리바게트 옆에 에그 샌드위치가 붙으면 파리바게트에서도 샌드위치를 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마도 그 파리바게트 방어 차원에서도 SPC 삼립에서 에그 샌드위치의 도입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에그 샌드위치가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트렌드는 샌드위치다, 에그 샌드위치다라는 것을 아마 그 에그드랍에서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니지만 미국 브랜드의 에그슬럿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또 에그드랍도 그 3년 전인가요? 삼청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마 이 비주얼을 보시면 미국의 에그슬럿을 거의 흡사하게 벤치마킹했다? 비슷하게 따라했다? 아마 그렇게 봐도 과언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빵의 종류만 다를 뿐이죠. 에그슬럿을 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에그드랍, 우리나라 브랜드의 에그드랍은 식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든 거라서 이 빵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속재료는 달걀을 충분히 활용했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비슷한 그런 상품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에그슬럿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이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 기사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쿠프라는 그 매거진인데요. 자, SPC 삼립이 미국 맛집으로 꼽히는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슬럿을 국내에 선보인다. 에그슬럿 런칭 소식이 이목을 끌고 있는 건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앞서서 SPC 그룹이 미국 3대 버거라고 불리는 쉑, 그러니까 쉑쉑 버거죠. 쉑쉑 버거를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에그슬럿은 제2의 쉑쉑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글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로 꼽히는 쉑쉑을 국내에 선보이는 SPC 그룹이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슬럿을 론칭한다. SPC 삼립은 에그슬럿 본사와 독점 운영 계약을 맺고 2020년 6월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죠. 서울 코엑스몰에 1호점을 연다고 밝혔다. 노른자 위 땅에 둥지를 트는 에그슬럿은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푸드트럭에서 시작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달걀을 활용한 제품이 주력이다. 브리오슈번의 달걀, 스리라차 마요 소스, 요 마요 소스는 핫소스 일종인 스리라차 소스에 마요네즈를 섞은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섞어서 이를 넣어서 만든 달걀 샌드위치가 대표적인 메뉴다. 슬럿, 감자와 달걀로 만든 퓨레를 슬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등도 함께 판매한다고 전했다. 이 오렌지 주스는 착즙 주스더라고요. 자, SPC 삼립은 식자재를 유통하는 자회사 에그팜은 계란 가공업체입니다. 이것과의 시너지 효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뭐 꼴 먹고 알 먹고 또 일석이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바잉 파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대량의 물건들을 사는 데 있어서 싼 값으로 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이 그 에그슬롯이 들어오면 그 물류를 태워서 가는 것도 다른 그 회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SPC 삼립의 매출액이 2조 4,992억 원. 이 금액은 스타벅스가 지난해 2019년도에 1조 8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몇천억 정도 높은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470억 원. 이 중에서 베이커리 부분이 6,042억 원, 푸드, 육가공 계란 소스 등의 부문이 5,826억 원, 그리고 식자재 유통 부분이 1조 2,754억 원을 차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SPC 삼립의 제빵 노하우하고
자회사인 에그팜의 경쟁력이 에그슬럿이 국내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사업권도 따낸 SPC 삼립은 2025년까지 국내에 5곳, 싱가포르에 2곳으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단 뭐 큰 계획은 아니네요. 2025년까지 국내에 5곳이면 뭐 거의 한 1년에 한 곳 정도가 되니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쉑쉑버거처럼 직영점으로 중대형 점포에 직영점으로 오픈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갈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획은 2025년까지 5개 오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매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뭐 아시아권에서 뭔가 판로를 좀 확장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관건은 미국 맛집 이 에그슬럿이 과연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쉑쉑버거는 일단 버거라는 것은 미국의 원조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3대 그 버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버거가 한국에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던 건데, 과연 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국내에서 쉑쉑버거만큼의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아마 전문가들이나 소비자들이 또 갖는 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2016년 SPC 그룹이 선보인 쉑쉑, 이건 쉑쉑, 실제 쉑쉑은 파리 크라상, 물론 뭐 SPC 계열입니다만 파리 크라상에서 부문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파리 크라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장 수를 12개 정도로 확보를 했고, 싱가포르는 매장을 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빗대서 보면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점치고도 있습니다. SPC 삼립이 에그슬럿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쉑쉑버거가 한국 시장에 론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라는 점도 아마 점수를 땄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에그슬럿이 쉑쉑만큼이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의 지금 업황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에그슬럿을 표방한 중저가 샌드위치 브랜드들은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그드랍이라든지 뭐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에그 샐러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을 세게 한번 강타를 하고, 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약간 식상한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폭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에그슬럿을, 그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겠으나, 우리 앞서의 그 쉑쉑버거의 사례를 보면 이미 뭐 한국의 버거킹이라든지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이런 버거 전문점들이 굉장히 뭐 이미 자리에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쉑쉑버거가 들어온, 고가의 쉑쉑버거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 에그슬럿도 쉑쉑버거 정도에 준하는 인기를 끌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샌드위치와 버거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그슬럿이 SPC 삼립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엔 사업 규모가 작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에그슬럿이 소수의 직영점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SPC 삼립의 실적에 도움을 줄지는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PC 그룹을 성장시킨 파리바게트, 던킨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그 수준쯤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에그슬럿은 제2의 쉑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지원 기자님의 더스쿠프의 언론지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에그슬럿은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면, 에그 샌드위치는 국내에서 에그드랍이 소규모의 점포로 프랜차이즈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그것을 따라한 그 미투 프랜차이즈들,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약 10개 가까운 브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을 신고를 하면서
가맹 전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시장의 프랜차이즈의 사업은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투 프랜차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투 프랜차이즈만 따라붙지 않는다면 그 아이템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빨리 성장세가 탄력을 받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에그슬럿의 그 전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이미 에그드랍을 포함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에그 샌드위치를 접했고, 사실 지금 성장세보다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 에그드랍으로 이제 자극을 받은 그런 뭐 사업가들이 미투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미 시장은 에그 샌드위치가 매출들의 n분의 1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녹록치 않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얘기하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이 계란 샌드위치에 대해서 좀 식상할 때가 됐다, 신선하지 않다 라는 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에그드랍이 에그 샌드위치를 저변에 깔아줬다, 에그 샌드위치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그것에 바람을 타고 이 에그슬럿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에그슬럿이 어떤 상품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다가가느냐, 그만큼 상품성이라든지 또 가격 대비 만족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의 규모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에그드랍이라든지 뭐 이거 따라하고 있는 에그샐러드라든지 이런 계란 샌드위치 전문점하고는 사뭇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규모면이라든지 가격면에서 서비스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뭐 그 쉑쉑버거와 같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고가의 그 샌드위치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살짝 고무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에그샐러드가 한국 샌드위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과 또 좋은 자극을 주면서 또 소비자들에게도 만족도를 주면서 오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